이번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적용 대상자냐면 등록임대주택 보유자입니다. 제가 앞에다 등록자를 이렇게 기재한 이유는 뭐냐면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주택과 조금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등록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등록, 즉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여하고 있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거의 비과세와 맞먹는 혜택이죠. 종부세는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대주택은 주택을 합산할 때 빼고 계산한대요. 그럼 어떻게 보면 비과세와 맞먹는 가장 큰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다. 그런 주택들은 합산배제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합산배제 신고라는 게 뭐냐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임대주택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네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왜 세무서에서 빼놓고 세금을 부과하면 되지 왜 납세자로 하여금 이렇게 합산배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느냐? 종부세가 정부 부과 세목이 원칙입니다. 물론 신고 납부도 겸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원칙의 정부 부과 세목이다 보니까 내가 부과하기 전에 갖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특례주택이면은 그 특례주택 또는 임대주택임을 증명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세금을 부과할 때 그거를 빼고 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로 하여금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과세 특례 신청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기간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관연도에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딱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 거고 매년 변동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어떻게 합니까? 서면 신고 해도 되는 거고 전자신고 즉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신고가 원칙인데 합산배제 신고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언제를 갖고 세금을 부과하죠? 6월 1일입니다. 그 6월 1일을 과세 기준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려면은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양쪽 다, 즉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깜빡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번 더 배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배제 신고 기간, 즉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양쪽 다, 즉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합산배제 그리고 신고를 하면은 이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 한 걸로 봐가지고 합산배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6월 1일 이전에 내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이번에 9월 말까지 신고하면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이 합산배제 신고 특례도 잘 기억했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항상 어떤 세제 혜택을 주면은 요건이 있겠죠. 그 요건에 합당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첫 번째, 가액 요건입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임대 기한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언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했으면은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되는 거고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등록을 했으면은 장기로 등록해서 8년 이상 등록을 해야 의무임대 기한을 준수해야 되는 거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장기로 등록해서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내 임대 기간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
그 등록을 언제 했는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됩니다.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되는데 언제부터냐면 2019년 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분부터 증액 제한을 준수하면 됩니다. 그 전에 5%를 위반했다? 그런 경우에는 민특법상 과태료 적용 대상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죠. 2019년 2월 10일 이후분부터 증액 제한은 준수하면 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닌 국세입니다. 즉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양쪽 다 해야 되죠.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가액요건이라겠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겠죠? 임대 개시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임대 개시일은 뭡니까?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 양쪽 다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자체 및 세무서.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개시일의 의미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 즉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셋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일,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실제 임대 개시일 중 늦은 날이 임대 개시일이 되는 거고, 그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6억 원 이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임대일 개시일 당시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임대 개시 이후에 기준시가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종부세 세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개시 이전에만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번엔 증액 제한 요건 한번 볼까요? 언제부터 적용하면 된다고요? 2019년 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증액 제한을 준수한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2017년 12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2018년 10월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5% 증액 제한을 준수해 라는 게 2019년 2월 12일 날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나는 5%를 준수해야 되냐면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갱신 또는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5%를 준수하면 되기 때문에 본 사례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5% 증액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요건을 다 충족한 임대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9월 말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채만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하나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하나는 임대주택입니다. 요건 충족을 한 임대주택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를 받는데요. 합산 배제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합할 때, 즉 주택 공시가격을 합할 때 얘는 빼고 계산한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죠? A주택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만을 갖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나는 몇 채 갖고 있죠?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네요. 한 개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공제금액이 9억 원이 아닌 얼마가 적용되죠? 12억 원을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나왔을 때 내 나이에 따라서 60세 이상, 그 다음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세액공제, 즉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 외에 한 채만 갖고 있다가 하면은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 내가 임대주택 외에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의 주택에 내가 거주하고 있지 않아요.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뭐 전세를 주고 있다든지 월세를 주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겠네요. 즉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 다른 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하나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나는 공제금액이 12억 원이 아닌 9억 원을 적용받고 세액공제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서 12억 원의 공제금액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은 반드시 임대주택 외 나머지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택이 여러 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까요? 주택 공시가격은 당연히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제외하겠죠. 그러면 8억 원하고 6억 원, 즉 14억 원을 갖고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두 채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은 9억 원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세 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나는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택수는 한 채, 두 채. 무슨 세율이죠? 기본세율입니다. 설령 이 임대주택이 주택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과세 표준이 10억 원 이하면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부분은 세율은 지금 현재 기본세율을 거의 대부분 적용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외에 하나의 주택이 있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뭐 두 채 이상 갖고 있다. 그럼 세액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등록한 주택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근데 아직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번에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합산배제 신고할 때는 지금 보시면은 서식,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란을 신고 서식을 갖고 이제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신고 구분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라고 쓰고 나머지는 물건 소재지, 뭐 매입인지 건설인지 매매로 취득했는지 뭐 아파트인지 전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공시가격하고 개시일 등을 기재를 하고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 가지고 변동신고를 9월 말까지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